자, 우리 지금 뭘 알아보고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결국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요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신고해야 돼. 양도세 과세대상은 요거 팔게 되면은 파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팔게 되면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 맞죠? 자, 근데 요 양도세 대상은 뭘로 구분한다? 네 가지로. 자, 1그룹처럼 부동산 등, 2그룹은 주식, 3그룹은 파생상품, 4그룹은 신탁에 이익받을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목적은 요 그룹별로 합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분양권을 팔았다.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봄에 토지를 팔았는데 가을에 파생 상품을 팔았다. 이러면 각각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합산 신고는 합산 신고지만은 그룹별로 신고한다고. 이렇게 부동산 등끼리 얘네들은 전부 다 합산을 해야 되고,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은 파생끼리, 4그룹은 4그룹끼리. 이렇게. 이거 됐어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리고 언제 나왔다고 이거? 3, 4회 때. 자,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장담합니다. 안 나온다고 장담해. 이거는 이거 안 나오는 거 장담 정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이제 양도의 개념 아까 했어요. 예, 또 나와. 뭐랑 관계 없다. 등기 등록이란 관계 없이. 자, 이러이러한 건 양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매도를 모르는 분 없죠? 돈 받고 팔았다. 결국 양도라고 하는 건 등기 등록이란 관계없이 돈 받고 팔았다. 이러면 양도란 거예요. 아까 있던 그 부동산 등 있죠. 자, 그걸 돈 받고 팔면은 양도세 신고. 교환입니다. 자, 우리 교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한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이 생겼죠. 건물에 대해선 취득세. 대신에 뭐를 넘겼어요? 토지를 넘겼죠.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가 생겼죠. 토지에 대해선 취득세. 건물 넘겼죠. 건물에 대해선 양도세.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취득세, 양쪽 다 양도세입니다. 우리 유상 취득의 반대편은 항상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산 사람은 유상승계 취득세. 돈 받고 판 사람은 양도세예요. 그래서 자, 매도, 교환,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결국 우리 그 취득세에서 이러이러한 건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입니다. 신축이나 매립간청은 원시입니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중에 유상 취득의 반대편 항상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어요? 이건 없지 않죠?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괴롭힐 부담부증입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아버지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5억 정도 된다라고 할게요. 5억 원, 5억 원. 이거 됐죠? 자, 이러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 그러면 아파트도 주고 세금도 내고 막 이래야 돼? 없어요. 예, 아들은 내는 세금 있죠. 자, 아들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먼저? 증여세. 그렇죠. 오케이. 자, 증여세 내야 돼. 증여세. 자,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이것만 내면 돼요? 취득세예요, 취득세, 여러분. 아마 첫 시간엔가 엄청 많이 강조드렸을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 또 내야 된다. 그렇죠? 나 이상하게 소재지 발음하고 취득세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선생님 좀 이따 가실 거니까. 자, 취득세 몇 프로 그러면? 아버지 증여해 주셔서 3원 자체는 3.5%. 그렇지. 자, 5억에 대해서 곱하기 3.5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도 1년 내내 들어와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3.5만 내면 되니? 그거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고, 증여세는 10에서 50%예요, 여러분. 야, 증여세를 3.5만 내면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 10%에서 50%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여세가 얼추 얼마쯤 나오면 한 8천만 원 나옵니다. 8, 9천만 원 정도. 잠깐만, 요거 이제 합해서 한 1억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세금 다 해서 1억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자, 문제는 갑자기 아버지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이 아파트 사실은 얘야, 아빠가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
대출이 얼마나 되는데 3억이래. 그렇죠? 이제 저기 이제 부채가 제가 이제 3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가 좀 인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전부 다 5억짜리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가 부채가 3억이 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흔하죠. 흔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주는데 아버지가 대출 받는 이걸 네가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증여세가 달라지겠죠. 자, 증여세 5억에 대해서 낸다 아니면 5억에서 3억 뺀 2억에 대해서만 낸다. 2억에 대해서만 내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2억으로 바뀝니다. 자, 증여세 5억에 대해서 낸다, 2억에 대해서만 낸다. 취득세. 취득세 5억에 대해서 낸다, 2억에 대해서 낸다. 이건 5억이에요. 맞죠? 5. 자, 대신에 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3.5%가 아니라 자, 요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고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5억짜리를 받은 거는 맞죠. 자, 맞지만 3억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나가지는 않고 은행에다가 나가긴 나가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5억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내 돈도 3억이 나간다니까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 취득은 얼마라고? 3억이라고 신고하고 증여가액 중에서 유상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2억이라고 신고합니다. 결국 이 무상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태는 똑같지만은 5억짜리 부동산 취득한 건 맞지만 이 5억짜리 부동산 3억만큼은 유상.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나갈 거야. 오케이.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5억 중에서 3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무상 취득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결국 하나지만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요거 이해가시죠? 자, 문제는 아까하고 지금하고 세부담이 뭐가 더 적게요? 지금이 적어요. 아니 그럼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약간? 그럼 어느 누가 아닌 말로 그럼 뭔가 세금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금은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얼마에 대해서? 그렇지, 3억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냥 전체 5억을 받게 되면 취득세도 5억에 대해서 무상, 증여세도 5억에 대해서. 근데 이게 부채가 끼는 순간 증여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3억이 나가야 되니까 취득세를 두 개로 나눠야 되고 이 무상 취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요거 줄어드는 것만큼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원래 돈 나갈 게 3억이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주는 순간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이거는 아들한테 3억을 받아다가 갚은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대신에 아들은 빚을 진 거지. 자, 다시 양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상양도, 뭔가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은 대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게 있었는데 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들한테 3억 받아다가 갚은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거 됐어요? 자, 눈 감아 다. 자, 솔직히 이해 못했다.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이해 못하셨으면은 나중에 옆 사람 조용히 물어봐. 이게 왜 그러냐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 이건 1년 내내 나올 거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래서 지금은 요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도에 해당한다. 이게 양도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원래 부채가 있었는데 그걸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 이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채무 인수액만큼, 그러니까 아들이 인수한 채무액만큼 양도가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 근데 제가 3억 전부 다 인수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나 1억만 인수하면 안 돼요. 이것도 돼요. 1억만 인수.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양도세 얼마에 대해서? 실제 넘긴 거. 그러니까. 그러면 졸지 1억이니까 취득세 5억인데 유상 취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얘가 얼마가 돼요? 4억. 그럼 증여세 얼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들한테 인수된 채무액만큼, 그만큼만 양도세. 아들 입장에서도 여기 돼 있는 건 3억이지만 내가 인수한 건 1억이니까 이제 유상 취득이 1억이 되고 무상이 4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세 4억이 돼서 내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아직은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계산 문제 안 나오고 나중에 되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아버지가 과세돼야 될 양도세,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내가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자, 주변에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게 이제 흔하냐면 우리 요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똑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아파트를 줍니다. 자, 요게 이제 5억인데. 자, 여기에 보증금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보증금이 4억 5천이에요. 이런 아파트가 있나? 시가 5억짜리인데 보증금이 4억 5천은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빨 껴 있는 거니까 완전히 가득 끼 있는 거죠. 자, 요러면 이제 볼게요. 아들은 지금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인데 유상이라고 신고하는 건 4억 5천. 무상이라고 신고하는 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문제 증여세죠. 자, 우리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내요? 5천만 원 증여세. 증여세 5천만 원. 5천만 원.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에서. 그럼 증여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 무슨 세금 또? 자, 양도세 내야 되죠. 양도세 얼마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라면 이거 안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겁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보증금이든 아니면 은행의 채무든 간에 이 채무를 가득 해가지고 요 갭을 5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정이 불가능하면 5천보다 조금 넘게. 그럼 어차피 증여세 나와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걸 이용해서 넘기는 게 가장 많은데, 자, 문제는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면 세강경을 끼고 볼까요? 끼고 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강경? 이거를 아들이 내주는 게 맞아? 이게요. 자, 요거 줄 때는 뭐냐면 아들, 요거 5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 임차인 보증금 4억 5천 있잖아. 이거 나중에 네가 내줘야 돼.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그거를 안 믿지. 니네가 신고할 때는 분명히 요거 4억 5천 양도라고 신고했다. 물론 비과세니까 세금 없다. 그리고 니네가 신고할 때는 요 4억 5천이 그대로 인수됐다라고 해서 취득세 5억에 대해서 유상 4억 5천, 무상 5천, 증여세 5천 어차피 공제니까 없다고 신고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인수가 안 된 걸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추정하고 간주하고는 배웠어요? 민법에서? 추정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지만은 반박에 대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간주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자, 그런데 나중에 이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겠죠. 사후 관리. 정말로 이걸 아들이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이게 만약에 은행 빚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갚는지 안 갚는지를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라 형이고 만약에 동생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형이고 동생이에요. 자, 이러면은 요거 인수되지 않은 걸로 볼까요? 아니면 인수된 걸로 볼까요? 이때 인수된 걸로 보죠. 아니 어떤 형이 동생한테 이거를 야 빚도 내가 갚아주면 널 줄게 이런 착한 형은 없어요. 형제지간에는 이거 아닙니다. 직계 좀비 속과 배우자만 이래요. 직계 좀비 속과 배우자만. 이거 됐어요? 기본 과정 때 또 할 거고 핵심 때도 또 할 거고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부담부 증여가 뭐다?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채무 떠넘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뭐예요? 양도세. 그렇지. 요것만 그냥 보시면 돼.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이제 여기 이제 489페이지 내용 박스에 나와 있죠. 부담부 증여 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채무를 자 아들이 이렇게 이제 인수하는 경우, 요 증여가액 중에서 아까 이제 집이 5억이었어요. 자, 그 중에 채무가 얼마였으면 3억이었죠. 요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자, 그런데 2번이에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뭘로 추정한다? 그렇죠. 인수되지 않은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로 안 보겠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거 보증금 내줘라, 채무 넘기라,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3번처럼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 아들이 채무 인수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이거 정말이 맞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요거 1년 내내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는 정말 1년 내내 나와요. 1년 내내. 좀 어렵죠? 그럼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부담부 증여 내지 마소서라고. 근데 이번 시험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 그죠?
나옵니다. 이것도 됐죠. 자, 부담문 중에 개념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질문 진짜 1년에 100번 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양도인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어쩌을까? 자, 기본대 또 할게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얘 좀 잘 보세요. 언뜻 보면 양도 같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인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요거는 이번 시험은 별표입니다. 이번 시험 별표. 이번 시험. 양도세 5문제 중에서 요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파트가 요렇게 있고 나머지가 빈 파트가 있거든요. 요거 이번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볼게요. 자, 먼저 환지 처분 보류주의 충당입니다. 일단 보류주의 충당은 내비두고 환지 처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디를 여기 저기 대방동, 예. 자, 여기 대방동 17번지의 땅을 제가 언제 샀냐면 1999년도에 자, 면적 자체가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자, 2021년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자, 환지로서 내가 얼마 받았냐면 25번지를 받아왔대요. 그리고 요 25번지를 2023년도에 자, 요렇게 양도를 하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99년도에 100제곱미터의 대방동 17번지를 사서 한 22년 보유하다가 자, 이 당시에 환지를 통해서 17번지를 주고 25번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를 판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언뜻 생각하면 뭐 같냐면 교환 같아요. 우리 아까 교환은 양도라고 했죠. 17번지 주고 25번지를 받아왔다. 언뜻 생각은 교환이니까 요 환지가 발생했을 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뭐만 변경됐다.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됐다. 자, 요 키워드 이거예요.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됐습니다. 환지를 통해서. 이거는 양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환 같지만 요거 양도 아니요 이 얘기예요. 양도 아니요. 그냥 이름만 개명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양배추였는데 조세호로 개명했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됐다. 단순하게 언뜻 보면 교환 같지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25번지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맞는 땅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70제곱미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청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청산금. 요건 양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건 양도가 될 수 있죠. 일부 양도한 거가 된 겁니다. 청산금을 수령했으면 청산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청산금 수령 시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키워드는 뭐다?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됐다. 언뜻 보면 교환 같지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이거를 1번부터 8번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다소 지겨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8개 중에서 5개가 나와. 이번 시험엔 특히나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입니다. A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땅과 B라고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이래요. A는 이렇게 생기고 B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이게 만약에 농지라고 하면은 농사 짓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대지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건물 짓기도 애매하죠.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때? 그래서 요만큼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A는 이렇게 네모내지고 B가 이렇게 네모내지는 겁니다. 아까 환지는 전체 교환 같지만 양도 아니라고 했죠. 요거 일부 교환 같지만 양도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해야 되고, 자, 이 숫자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변경하는 게 얼마?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돼요. 20% 이하. 너무 크게 바꿨다 이런 경우 양도가 될 수 있고, 이게 요거니까 이거 불합리한 경계를 바꾸기 위한 거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지 맙시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하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 아까 양도가 뭐라고 했어요? 매도, 교환,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했죠. 유상이전이에요. 근데 교환 같지만 요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어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자, 세 번째 신탁재산의 이전입니다. 자, 이건 정말 지겨울라 그래요, 여러분. 예. 참 그 얘기도 하지 말라 했다. 작년엔가 링캉으로 정말 지겨울라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라 그래. 죄송합니다. 예. 지겨울라 여러분 반복해서 좋죠?
예, 그래서 그건 정말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는 게 그런가 또. 자, 요거 정말 지겨울라 그런데 이거. 자, S신탁 소유권 이전이죠. 아, 소유권의 이전. 이게 양도예요? 아니죠. 처음에 S신탁이 취득세 냈습니까? 아니었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위탁자였어요, 수탁자였어요? 위탁자. 수탁자에게 무슨 납세 의무가 있었다? 물적 납세 의무가 있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요렇게 소유권이 넘겨갔지만 아, 이거 양도입니까? 아니, 무슨 이게 양도요? 그냥 소유권만 옮겨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돈 받고 판 게 아니죠. 이거예요, 그냥. 신탁 재산의 이전은 뭐가 아니다. 아,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너무 쉽고. 자, 이제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아까 그 감영감님이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써야지, 그치? 자, 우리 이제 업자분에게 이렇게 이제 업자분이 자, 업자분이 이제 어떻게 왔다? 클러치백을 들고 금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얼마 빌려?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5억을 빌려줄 때는 이거 담보를 잡죠.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일단 이전시킵니다. 소유권. 대신에 특약으로 거는 거죠. 대금이 변제가 됐을 때는 소유권을 돌려주는 걸로 한다. 이제 그게 특약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요게 양도담보입니다. 자, 그림만 보면 뭐예요? 그림만 보면 돈 받고 판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이 돈을 판 거예요? 아니면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그래서 자, 지금 항상 보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돈이 건너갔단 말이야. 이거 양도 아닌가? 아니다. 자, 양도담보할 때는 소유권의 이전은 그냥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환지 처분은 언뜻 보면 교환 같지만은 단순하게 집원만 변경된 거니까 교환 아니었고, 불합리한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일부 분할했다, 일부 교환했다. 이것도 일부 교환 같지만 양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언뜻 생각하면 소유권 이전시키는 거를 양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판 게 아니라 빌린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그대로 굳어지죠. 그때는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 당해 자산, 이 건물을 뭐에 충당해 버렸다? 변제에 충당해 버렸다. 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돈에 그냥 충당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키워드는 변제 충당이에요. 변제 충당. 아까 우리 환지에서 키워드 뭐였어요? 단순하게 지목이나 집원만 변경된 거.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변제에 충당했다. 단순하게 소유권만 건너갔다. 이건 양도가 아니지만 야, 그냥 이게 굳어져 버렸는데 5억 받고 판 거하고 똑같네. 이때는 양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이 파트와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은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단순하게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에 충당했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양도세 과세 대상 이거를 소유권의 이전인데 유상 이전 종류가 매도도 있고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는 언뜻 생각하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양도 같은데 근데 양도가 아니다. 이걸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팔았어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팔았다. 자, 요거는 일단 양도로 안 보겠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 아들한테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아들한테 이제 5억을 받고 팔았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무슨 세금 신고해요? 그러면 취득세. 자, 취득세 유상이라고 신고한다, 무상이라고 신고한다. 유상이라고. 그럼 여러분 집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 눈이 이만해져 왜? 몰라요?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 1에서 3%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면 8% 아니면 세 번째는 12%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신고했고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세금을 신고했다? 양도세. 물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냈을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은 이제 피식 웃으면서 뭐를 끼고 본다? 색안경의 농도가 짙다였다. 되게 짙다. 그죠? 앞도 안 보여. 그죠? 까만 안경을 써요. 예, 그죠? 이거 안 보여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보시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에게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엔 자산에 대해서는 뭘로 추정한다? 웃기고 앉았네. 어떤 아버지가 돈 받고 파니? 그런데 진짜가 맞다면
진정 맞다면 인정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맨 위에 있는 원칙이 뭐예요? 실질과세. 그렇죠. 실질과세. 당신이 이렇게 신고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증여가 실질일 거야. 아니야. 증여 실질이 아니라 양도가 실질이다. 그러면 양도대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일단 뭘로 추정해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전체 돈을 받았다. 이것도 증여로 추정하지만 자, 아까 뭐였어요? 5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채무 3억 원 이거 넘긴 거 이것도 안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유상거래도 증여로 보고 일부 유상거래도 증여로 보겠다 이거예요. 일부 유상거래도. 아들한테 돈을 받았을 리 없어. 아들에게 부채를 넘겼을 리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됐죠? 오케이. 자, 누구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형제지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지간은 정말로 채무를 넘기는 거 맞아요. 형제지간은 정말로 돈 받고 파는 거 맞죠? 오케이. 제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아는 한 형제지간에 그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에 6번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소유권 환원.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은 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어떤 이게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두 채. 근데 두 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자, 요거를 갑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에게 자,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시켰어요. 자, 뭘로 이전시켰냐면 일단은 매매하는 형식으로. 실제 돈은 건너간 게 아니에요. 실제 돈 건너간 건 아니고 그냥 소유권 이전할 때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치 판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분이.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유언을 한 거죠. 삼촌 집 있잖아. 예, 아버지. 그거 사실은 아빠 거야. 이름만 이렇게 옮겨놓은 거야. 네가 찾아와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아들은 이제 누구에게? 삼촌에게 얘기하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요거 이제 다시 소유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삼촌은 그냥 줄까요? 아니면 날리실까요? 무슨 X 소리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옛날에 네 아버지한테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해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게. 저희 사무실에 요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주식. 건설회사의 주식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버지가 전체 집안을 이렇게 맡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로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삼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한테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 소송 붙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판결할 때는 뭘 먼저 보겠어요? 정말 돈이 건너간 게 맞는지를 일단 그럼 한번 갖고 와봐라라고 했죠. 근데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실적 아니니까 이겼어요. 소유권 다시 건너온 겁니다. 이 사람한테 건너가고 싶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자, 요게 이제 요거예요. 자,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신탁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제 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법원의 판결로 인한 신탁의 해지, 소유권이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요거보다는 요즘 와서 얘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어떤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 자, 이거를 199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1차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어요. 양도를 했죠. 나는 근데 아무래도 사기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매 원인이 아예 무효입니다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이 매매 원인 자체가 아예 무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겼네? 소유권이 다 넘어왔어요. 2022년도에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환원. 이게 양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의로 있다가 내 걸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처음에 판 거 자체가 아예 무효. 내가 받은 것도 돌려줬을 거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면 돈 주고 사오는 것 같지만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같으면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애정이 있다 없다?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2023년도에 팔았어.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올 거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유 기간. 자, 지금은 1년 보유하고 판 걸까?
아니면은 24년 보유하고 판 걸까? 자, 이 얘기예요. 24년. 자, 요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있다가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중요한 거는 네가 몇 년 보유하고 판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요거 만약에 1년 보유하고 팔잖아요. 세금이 50%예요. 근데 24년 보유하게 되면은 6에서 45%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보유하면 장특공이 안 돼요. 이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어서 다시 환원됐다. 자, 이런 경우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요렇게 우리 2분의 1씩 2분의 1씩 형이랑 공유로 갖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다 안 좋다? 형 이거 팔자고 해도 의견이 어긋나. 형 여기 묘 지에서 분양하자고 그 임대 주자고 해도 의견이 어긋나. 형 그냥 지분 분할합시다. 이렇게. 자, A하고 이렇게 B하고. 자, 요거는 16번지. 자, 16-1번지. 자, 16-2번지. 이렇게 분할했어요. 요게 취득이었어요, 여러분? 취득? 지금 취득세 아무것도 안 냈어요? 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공유는 너무 잘생겨서 두세 명. 자, 그럼 얼마? 2.3%. 2.3 다 받았다 아니면 2% 뺀 특례2로 했다. 특례2. 여러분 특례2 뭐 있었어요?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가 자르고. 2.3 다 받지는 않지만 2% 뺀 0.3%만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게 이게 양도냐고. 이것도 양도 아니잖아요. 양도 아니에요, 이거는. 양도 아닙니다. 그런데 A가 이만큼을 받아오고 B는 이만큼만 받은 거예요, B. 자, 그러면서 이제 요만큼은 A가 본인 지분보다 초과 취득했죠. 그러면서 B한테 돈을 준 겁니다. 요러면은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추가 취득한 거는 뭘로 봤어요? 승계 취득. 돈을 주고 갖고 왔으면 유상승계, 그냥 줬으면 무상승계였잖아요. 자, 유상승계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공유 지분의 감소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보시면 공유물의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B가 이렇게 본인 지분 감소의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양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혼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내가 오피스텔을 만약에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넘겨줬습니다. 이건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맞죠? 받는 입장에선 유상 취득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취득세 때 받는 입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혼하면서 오피스텔을 받아가지고 나왔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위자료로 받았는데요. 그럼 유상입니다. 그럼 반대편은 뭐란 얘기예요? 양도란 얘기예요. 근데 이혼 시에 재산 분할로 받은 경우에는 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양도도 아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이혼 재산 분할. 받는 입장은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위자료로 받으면 유상이라고 신고해야 되고 재산 분할로 받으면 무상이라고 신고해야 되고 주는 입장에선 위자료로 떼어주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재산 분할로 떼어주면 아무 세금이 없고 그렇죠? 야, 그러면 진짜 그 전 남편이 되게 꼴보기 싫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위자료보다 뭘로 하는 게 좋아요? 재산 분할하는 게 좋죠. 세부담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되지 잘. 그렇죠? 자, 다음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담보로 갖고 있던 거, 자,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10억 정도로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경매로 넣어서 요거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의 건물에서 을 소유로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돈 받아 썼잖아요. 이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재취득 내 걸 내가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죠. 요렇게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 양도로 봅니다.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 매매든 교환이든 현물 출자든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를 넘기는 부분이든 뭐 수용됐든 이런 건 양도로 보는데 이러이러한 건 양도로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8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단순하게 환지를 통해서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됐다.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았었고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경계가 애매해서 20% 이하에서 바꾸는 것들 단순하게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은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했었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몇 번 정도 읽으셔가지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식이에요. 요거는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4회 때. 그럼 이번 시험엔 또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양도입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하고 양도 취득 시기는 서로 이제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출제가 된 적도 있지만 대개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안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번엔 양도 취득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취득을 합니다. 자, 이때 양도를 해요. 자,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유 기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달라져요. 일단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원칙은 뭐냐면 대금 청산일이에요. 자, 요때도 취득한 것도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한 것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1998년도 6월 16일 날 내가 돈을 다 주고 샀다. 이때 취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 2023년도 11월 26일 날 대금을 청산받았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요거 이때 양도한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보유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한 25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언제 취득했니? 며칠 날? 98년도 6월 16일 날 내가 대금을 다 줬으니까 이때 취득한 거고 쭉 20몇 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았을 때 11월 26일 날 돈 받았으니까 이때 양도한 거야. 이게. 자, 근데 미리 먼저 등기 등록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등기 등록일. 자, 이것도 등기 등록일입니다. 아니 이거 취득세 때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취득세 때 취득식이 언제였어요? 계약서상 잔금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일. 근데 사실상 잔금일이라고 우기는 날짜에 현금 줬대. 이러면 계약서상 잔금일이죠. 근데 계약서에 잔금일이 안 나와 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이 날짜보다 먼저 등기 등록했다. 그럼요? 등기 등록이 되겠죠. 거기서는 사실상 잔금일이란 말을 쓰는 거고 얘는 대금 청산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더 이상 줄 돈이 없을 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을 거. 근데 먼저 등기했네?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자, 이번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될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요 대금을 준 날이라고 우기는 날짜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 그냥 등기 접수일이 될 거예요. 등기 접수일. 지방세에선 등기 등록일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등기 접수일이라고 나옵니다. 등기 접수일. 근데 좀 의심되는 게 그럼 얘는 계약서란 말이 안 나오죠. 취득세 때는 사실상 잔금일이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을 썼는데 자, 얘는 계약서란 말이 안 나와요. 계약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도세 때는 뭐를 안 믿는다? 계약서를 안 믿는다. 계약서를 안 믿는다. 요 보유 기간이 중요한 거는 세율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율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이거예요. 네가 대금을 다 치른 날, 그다음에 등기 등록이라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 네가 갖고 있다가 대금을 다 받은 날, 그리고 등기하고 둘 중에 빠른 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될 겁니다. 자, 요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장기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취득은 1998년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도를 해요. 야, 근데 양도가액이 얼마냐면 100억이에요. 100억. 여러분 양도가액 100억이면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막 18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요거예요. 장기 할부로 팔았다 이러면 요 세 개. 인도일 이 물건을 건네준 날, 사용수익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자, 그다음에 등기 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 날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지만 장기는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야,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네.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언제 나왔더라? 32회였었나? 여러분 거기 서울 저기 가면 인사동 있죠. 인사동 옆에 보면 무슨 공원 있어요? 탑골공원. 그렇죠? 탑골공원은 할아버지 그 무궁화 이렇게 모자 쓰시고 못 두고 있어요 지금.
장기 두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이렇게 해서 장기는 인사등. 인사동 옆에 가면 탑골공원에서 할아버님들이 장기 두고 계시다.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자, 그중에 인이 뭐였어요? 인도일, 사 뭐예요? 사용수익일, 등 뭐예요? 등기접수일, 장기는 인사등. 잇몸엔 인사돌. 아니에요. 어느 학원인가 얘기하니까 자, 잇몸엔 그때 이가탄 그러더라고. 아이씨, 인사돌. 그 다른 학원도 얘기했으니까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별명이 인사돌인 친구가 있었어요. 웃으면 잇몸이 얼굴의 반이요. 정말 활짝 만개합니다. 활짝 만개. 그래서 그냥 인사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창들이 인사돌 그럼 다 알아. 본명은 아무도 몰라. 그런 친구 있잖아요. 별명은 다 아는데 본명은 모르는.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 하나 또 별명이 가리봉이었어요. 근데 걔가 왜 가리봉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지가 너무 가리봉이랑 어울려.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가 가리봉동이었지 옛날에. 그렇죠? 네, 가리봉. 걔 마찬가지 본명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리봉 그러면 다 알아. 그렇죠? 그래서 잇몸엔 인사돌. 자, 근데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2번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 자, 신축을 언제 하냐면 2001년도에 신축을 해서 자, 요거를 2023년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했을 때 11월 26일 날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양도 시기는 2023년 11월 26일인데 이거 취득을 언제 한 거지? 자, 이거 똑같아요. 사용 승인서 교부한 날, 사용 승인서 교부한 날.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자, 근데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만약에 미리 썼다. 언제가 되겠어요?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빠른 날.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서 교부한 건 2001년도 만약에 10월 16일이었다. 자, 근데 요거 전에 미리 쓰기 시작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자, 근데 요거는 얘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가 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용 승인서라는 걸 못 받았죠. 자, 그럼 언제가 돼요?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사실상 사용일. 오케이.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이걸 여러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해서 갖고 있다가 팔았다라고 생각하세요. 난 지금 뭘 계산해야 된다.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며칠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양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돈 받고 파는 것밖에 없지만 취득은 어때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지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지어서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언제 나왔지? 2001년도 10월 16일 날. 근데 내가 그 전에 미리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 근데 내가 무허가였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나 파는 걸 만약에 장기로 사는 경우도 있고 장기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장기는 언제다?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세율도 달라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만 힘내주세요. 여기까지만 쉴게요. 이거. 자, 3번.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하나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게 만약에 자 2005년도 자 6월 30일 돌아가셨어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자 내가 이거 언제 팔았냐면 2023년도 11월 26일 날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아버님 돌아가시면 언제? 상속 개시일. 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중간에 원래 끊으면 안 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야, 이 날이? 여러분 취득세 때 볼게요. 취득세 때 혹시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 시기 기억하시는 분? 이거 계약일. 그렇죠. 그때. 자, 그때 계약일. 자, 증여 계약일. 자, 그리고 요거하고 등기 등록일 둘 중에 빠른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양도세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든 증여 계약서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서 이 보유 기간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계약서든 증여 계약서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때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또 양도세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이 증여를 받은 날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냥 등기일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일. 자, 마지막 시효 취득입니다.
내가 어떤 눈먼 땅 하나를 1999년도부터 자 이렇게 경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죠. 자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자 요거를 양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양도 시기는 2023년인데 취득세 때는 등기 등록이 되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근데 이거는 양도세 때는 에이, 당신 이름으로 등기한 거는 이제 2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네가 농사 짓는 거는 99년도부터 농사졌으니까 그냥 2년 보유한 게 아니라 23년 보유한 걸로 해고 인정해 줄게요. 이 얘기예요. 자, 얘네 두 가지가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취득세 때는 언제였어요? 등기 등록일. 취득세 때는. 네, 등기 등록일. 얘 좀 잘 봐주세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때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하지만 양도세 때는 요거 증여 받으면 증여를 받은 날. 그다음 시효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세하고 헷갈리게 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끊고 자, 10분 쉬겠습니다. 50분에 할게요.